네바도 사마. 이곳은 멸종된 성층화 산이며 볼리비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입니다. 산은 만년설로 덮여 있으며 일부 나무는 고도 5,000m에서도 자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화산 사마 근처 서부 볼리비아에서는 수천 개의 완벽하게 직선적인 길이 땅에 새겨져 있어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형도라고 알려진 이 선은 사마 근처에 살고 있는 토착민에 의해서 수천 년 이상의 기간 동안 땅에 새겨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째서, 어떤 기술적 방법으로 건설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러한 고대의 거대한 규모의 건설이 그토록 정교하게 일직선을 이루며 만들어졌을 수 있는지 상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사마라에는 1932년경 여행자 에이머 펠릭스 치펠리에 의해서 처음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인류학자 알프레드 메트로는 카랑가스 지역의 아리마라와 치파야 사람들에 대한 민족지학적 현장 연구를 발표하여 학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사마라에는 약 22,525 평방킬로미터의 면적을 차지합니다. 그것들은 서로 간에 이어져서 완벽하게 직선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각 개별 라인의 너비는 1m에서 3m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긴 선의 길이는 대략 20km 정도로 파악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고대 시절에 현대 기술의 도움 없이 이러한 라인을 만드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무언가의 지식이 있었다면 쉬운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흥미로운 라인들은 측면의 식물을 긁어내고 토양과 산화된 암석으로 구성된 어두운 표면의 물질을 제거하여 땅속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새겨졌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직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라인의 정밀도는 평범한 지형에 머무른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펜실베니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이 신성해 보이는 선 중에 많은 부분이 적어도 10에서 20km 또는 그 이상까지 뻗어 있지만 모두 험준한 지형과 자연적인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직선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선의 온전한 개수와 그 길이는 지상에서 인식하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공중이나 언덕 꼭대기처럼 높은 지역에서 바라본다면 정말 놀라운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토착민들이 그들의 신성한 순례를 위해 안내의 도구로서 이 선들을 사용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추측하는 이유는 와카스라고 부르는 신사나 출파스라고 부르는 매장탑 그리고 졸락들이 이들 성과 선 사이에 산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하기 쉬운 한 가지는 이러한 특정 장소나 마을을 위해서 길을 만든 것인지 아니면 이미 길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고 신성하게 여겨 사람들이 그 성 근처에 자신들의 신사나 탑을 세운 것인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럼 우선 먼저 아이마라 사람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남아메리카의 안데스와 알티플라노 지역의 원주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대략 23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아르헨티나 북서부, 볼리비아, 칠레, 페루에 각각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은 15세기 말이나 16세기 초에 잉카에 섞이기 전에 적어도 수세기 동안 이 지역에 살았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고고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이들 아이마라족은 적어도 최소 5,000년 이상 된 매우 오래된 고대 문화의 후손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오랜 동안 현재 서부 볼리비아에 해당하는 안데스 산맥을 그들이 점령했다는 증거들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원은 여전히 알 수 없으며 고고학과 함께 과학적인 논쟁의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들의 지역은 한때 잉카에 의해서 정복된 적도 있었지만
정확한 날짜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잉카는 한동안 아이마라 지역에 매우 강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들 아이마르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자치권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스페인 사람들은 1535년에 남아메리카의 서부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1538년까지 그들은 아이마르를 정복했습니다. 처음에 아이마라는 잉카의 영향이 없는 매우 고유한 문화를 행사하고 있었지만 스페인에 의한 문화적인 동화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격동의 시기에 많은 아이마라족이 광산과 농경지의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식민지 시대 아이마라는 칸치, 카랑가, 차르카, 콜라, 콜라구아, 콜라와야, 오마수요, 루파카, 퀼라카, 우비나, 파카사 등 11개 부족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이들 아이마라 사람들은 스페인에 의해 전해진 많은 농업 및 기술을 사용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알파카 사육과 토착 재배와 같은 전통적인 직업에 종사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1629년에 스페인과 엘리트의 식민 착취에 견디다 못해 아이마라 사람들은 반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780년에 아이마라가 라파스시를 거의 점령하고 많은 스페인 사람들이 살해당했습니다. 이 반란은 2년 후에 스페인에 의해서 진압되긴 했지만 1821년 페루 독립 때까지 간헐적인 스페인 통치에 대한 반란은 계속 발생했습니다. 이런 외소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던 아이마라 사람들이 사용하던 아이마라어는 한때 훨씬 더 북쪽에서 적어도 페루의 중부 지역만큼의 북쪽에서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언어학자의 연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이마라족이 이 지역의 한 민족으로 시작되었거나 어쩌면 합쳐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아이마라어 사용자는 티티카카 호수에서 데사과드로 강을 거쳐 알티플라노라고도 알려진 볼리비아 오르로에 있는 푸포 호수에 이르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고대 아이마라 문명의 수도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여전히 알 수 없을지 모르지만 일부 연구에 따르면 적어도 7개의 다른 왕국도 있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마라족은 고유의 관습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스페인의 정복 직후에 예수회와 도미니카회 사제들에 의해 아이마라족을 개종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들의 토착신앙을 실천했고 명목상으로만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마라의 영성은 민간요법과 점술, 마술 등과 같은 많은 혼합적인 신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마라 신화에서 라마는 매우 여전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천상의 라마는 바다에서 물을 마시고 그 외 천상의 라마가 소변을 보면 그것이 비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종말론에 따르면 라마는 세상의 시간이 끝날 때 다시 생과 석호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치파야 사람들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공동체 중 하나인 이 치파야 사람들은 매우 척박한 환경인 볼리비아 고원에서 거의 완전한 자급자족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언어와 관습은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았으며 티베트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고원인 오늘날의 알티플라노를 지배하는 케추아족이나 아이마라족과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한때 사람들이 티와나코타, 아이마라, 잉카, 스페인 등과 합병하고 동화시키려는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초월하여 자신들의 특별하고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할 만큼 매우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수세기 동안 이 사람들은 이들만의 고유 언어인 푸키나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자연이 지배하고 악마가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그들만의 고유한 세계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만의 고유한 기원의 전설들, 그 중에서도 물인간의 후손과 그들의 마법의 의식 등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여기서 잠시 물인간이라고 하니 얼마 전 저희 채널에서 만든 영상이 떠오르신다면 저의 채널 애독자이십니다. 한편 또한 이들은 11월 2일에 죽은 자의 숭배를 통해서 매년 저 너머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음식과 축복의 의식이 그들에겐 중요했습니다. 이들은 세대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문화적인 정체성을 유지하고 전통적인 구성 요소를 전달하며 이러한 중요한 역할들을 위해 그들 조직과 사회적 계층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의 옷은 매우 독특합니다. 남자는 갈색과 베이지색 또는 흰 옷을 입고 여자의 머리 모양은 여러 개의 작은 머리띠가 중요합니다. 이처럼 고유한 그들만의 문화적인 특성은 이를 보존하려는 그들의 열망 또한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이들의 마을에 대한 방문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방문한 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이웃은 우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등한 인간이지만 그들은 우리를 알아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 말은 아마도 그들의 전통을 제대로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자가 없다는 의미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들은 소금 사막을 둘러싸고 있는 매우 아름다운 팜파스의 지파야라는 작은 마을과 그 주변에 살고 있습니다. 이들의 도시 자체를 묘사하기는 어렵지만 단지 골판 철제 지붕이 있는 주택과 교회, 그리고 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여전히 평야에서 생활하며 라오카강 근처에 진흙을 이용한 초가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퀴누아를 재배하고 라마와 양을 돌보기에 충분한 담수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들에게 어디에서 왔는지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우리는 항상 여기에 있었습니다. 출파스 전에도 우리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출파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페루와 볼리비아 안데스 산맥 전역에 흩어져 있는 고대 장례식의 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의 주제인 사마 라인을 따라 위치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곳에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날 아이마라 조상의 인간의 유해를 포함하고 있는 고대로부터 내려온 장례식 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아이마라족들이 있기 전부터 이곳에 있었다는 의미인 것일까요? 이들 치파이족의 사냥의 대상 중 하나는 새입니다. 플라밍고 떼가 하늘을 가로질러 느릿느릿 퍼덕거리며 날아갑니다. 그리고 낮은 플라밍고 떼가 다가오자 한 소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스코니라고 하는 납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나일론을 머리 위에서 3번 휘두른 다음 자신의 손에서 그것을 놓습니다. 그러자 날아가던 새 중 하나는 그것에 휘감겨 비틀거리다가 분홍색의 깃털을 흩날리며 땅으로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이러한 무기는 안데스 산맥 전역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밝은 색상의 실 조각을 사용하면 그 실을 던진 후에도 다시 쉽게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린 소년도 수십 미터 높이에 이곳의 상징적인 새 중 하나를 실 조각과 화산암 그리고 나무로 된 볼 몇 개를 사용해서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새들을 잡은 것은 아마 먹기 위함일 것입니다. 이러한 치파야족은 오늘날에도 원뿔형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들은 그들을 구별할 수 있는 독특한 펠트 모자, 그리고 베이지 또는 흰색의 셔츠와 라마 울 판초를 입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아내의 판초는 더 어두운 데다가 두건이 있습니다. 그녀들은 배틀에 앉아서 막대기와 조개 껍데기를 사용하여 두꺼운 실을 매우 능숙하게 조작하여 치파야의 직무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치파야족은 고대 대지의 어머니인 파차마마를 경외하고 있으며 안디스 산맥의 그 존재는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치파야족은 고대 과거에 살아있는 유물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인류학자들은 이 작은 토착의 집단이 잉카보다 적어도 2500년 앞선 티어나쿠 문명의 유일한 잔재이거나 혹은 훨씬 그 이전일 수도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아이마라족과 치파야족. 여러 이야기들을 감안해 볼 때 치파야족은 아이마라족이 여기 오기 이미 적어도 수천 년 전에 알티플라노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우루 종족 그룹의 직계 후손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지역 부족을 알아보아도 점처럼 정보는 나오지 않습니다. 신비한 사마라인을 누가 만들었는지, 그리고 목적이 무엇이었으며 어떤 도구를 사용했는지와 같은 남아있는 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러한 질문에 답을 찾지 못했거나 숨겨져 있습니다. 만일 이들 부족의 경로와 특징과 지역에 존재하는 인공물들을 우리가 모두 이해할 수만 있다면 고대 사회적, 정치적, 의식적 삶의 창조와 그들의 변화에 대해서 추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여전히 알 수 없었던 사마라인의 진정한 정체를 밝힐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결과적으로 인류 역사의 또 다른 부분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 목적이나 기능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선으로 덮인 광대한 영역과 그 선을 만드는데 고대 누군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였는지에 대해 계속 감탄만 하고 있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